요즘 제가 살고 있는 주택의 분쟁 문제로 조금 시끄럽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도 있고요. 내일처럼 밥법 발벗고 나서는 사람도 있고, 자기 일을 떠넘겨놓고 되레 큰소리치는 사람도 있고, 변호사 자문을 통해 제가 공동 합의서를 쓰고 있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는 명제가 작게는 우리 건물의 이웃들로부터 크게는 우리 공동체의 이웃들까지 모두 포함되는 것이며, 그런 공동의 명제를 위해 크고 작은 희생을 감수하며 우리가 함께 노력하는 것일 텐데요. 애초에 그런 명제에 합의를 한 게 맞나? 이런 사람은 정말 함께 더불어 살아가겠다고 동의한 게 맞나? 그런 의문이 고개를 들었을 때 이와 같은 사람까지 감싸 안아야 한다는 건 정말 어렵고 고된 일 같습니다. 여러분도 학생 때 팀 프로젝트 과제부터 직장의 팀별 과업에 이르기까지 많은 경험을 쌓으면서 비슷한 고민에 빠질 때가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게 원칙이다. 그래도 이게 옳은 일이다.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는 것 이외에는 별 방도가 없다. 그렇게 보다 넓고 단단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 저도 여러분도 마지막까지 힘을 내봅시다. 9월 16일 목요일 허지웅쇼 출발합니다. 허지웅쇼 1부 허지웅쇼 1부 첫 곡으로 들려드린 곡은요, 비더보이즈의 All Together Alone이었습니다. 어제와 다르게 오늘은 목소리가 괜찮다는 걸 강조하려고 잘 하려다가 첫 문장부터 삑살이 났네요. 어제보다 훨씬 나아요. 감사합니다. 신귀부님, 갑자기 귀가 간지럽네요. 누가 제욕하는 걸까요? 말을 하는 걸까요? 왼쪽 귀인데. 아니에요. 방금 그 첫 곡이 제가 이렇게 쭉 저도 같이 들어보니까 오른쪽에 베이스 라인이 많이 들어가고요, 왼쪽에 고음 부분 많이 들어가가지고 스트레를 그렇게 나눠놨네요. 간지러웠을 겁니다. 왼쪽 귀가. 욕하는 거 아닐 거예요. 8798님, 웅디 목 괜찮은가요? 아유, 괜찮습니다. 감사하고요. 간혁진님, 지난주 야근할 땐 코피가 나더니 며칠 전부터 목소리도 안 나오고 손가락 관절도 아프고 지치네요. 야근 시간 꽉 채워서 잘 들을게요. 어이구. 왜 그러지? 갑자기 스트레스 받는 일 있으셨나? 며칠 만약에 좀 지켜보시고 계속 그러면 꼭 은행 가보세요. 은행 이란다. 저기 병원 꼭 가보세요. 왜 이러지? 윤재도님, 부산 KNN 러브 FM에서도 허지웅 쇼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산 KNN 러브 FM. 부산은 주파수가 달라요. 부산 105.7MHz. 부산 105.7MHz KNN 러브 FM에서도 허지웅 쇼를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윤재도님 감사드리고요. 자, 이번 주부터 이렇게 시간도 옮기고, 시간도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어나고 추가된 코너들이 있었죠. 아직 모르시는 분들 있으니까요. 자, 1부에선 트렌디한 뉴스 짚어드리는 애지중지 뉴스, 2, 3부에선 기존에 우리 하고 있었던 요일별의 코너들, 4부에선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꾸며지는 시간입니다. 나의 친애하는 하루, 여러분들의 일상 공유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허중씨 엔딩송도 추천받고 있어요. 추천을 해주시면은 여러분이 골라주신 음악으로 하루를 그렇게 마무리할 겁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1035나 무료인 고릴라 또는 허지웅씨 홈페이지 사연을 남겨주시면은요, 추첨 통해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트렌디한 뉴스를 따라가 봅니다. 손이의 애, 허지웅의 지, 애지 중지 뉴스. 자, 이번에는 제가 정확하겠습니다. 최고예요, 진짜. 저 지금 조마조마했거든요. 걸그룹 안무가 이렇게 힘든 거군요. 앞으로 계속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컨텐츠 크리에이터 손희애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미숙님이요. 희애 씨 반가워요. 희애 씨에게서는 향긋하고 상큼한 봄 분위기가 나네요. 세상에. 왠지 꽃향기가 날 것만 같고 기분이 밝아지는 느낌이에요.
이게 참. 꽃향기가 나나? 야. 와 진짜 이런 칭찬 너무 기분 좋다. 처음이에요 이런 칭찬. 목소리가 산뜻해서 그래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아직 이제 서로를 잘 모르다 보니까 네. 이 우리 김미숙님께서 쓰신 이런 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 분인지 저는 아직 미처 모릅니다만은 예 차차 알 수 있겠죠. 웅디한테 칭찬받기가 좀 쉽지가 않군요. 아니에요. 목소리는 상큼하다니까. 목소리는 선을 그으셨어요. 목소리는 제가 오늘도 이렇게 오면서 참 걱정했던 게 지금 차 어마어마하게 밀리거든요. 장난 아니더라고요. 지금은 4대 성인도 차 운전하면 입에서 안 좋은 말 나오세요. 웅디가 이사하고 첫날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막히는데 이분들이 우리 방송을 들을 텐데. 그럼요. 기분 좋게 해드려야죠. 맞아요. 그래서 전 희애 씨 목소리를 지금 들으면서 이제 우리 지금 운전하고 계신 분들 기분 조금은 나아졌겠다. 조금 상큼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하고 있었어요. 다행이에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한승현님. 제 견해는요. 네. 저녁 6시에서 8시 한정으로는요. 김희애보다 손희애입니다. 한정이 붙었네. 6시부터 8시. 이게 싫어요? 전 요거는 못 들은 걸로 하고 김희애보다는 손희애 요거만 기억하겠습니다. 사람이 다 가질 수 없지. 예. 뒤에만 기억을 하면 되지. 난 뒤에만 기억하겠어. 그럼요.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 그래도 김희애보다 손희애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한번 해드려야죠. 답가해 주셔야죠. 네. 여러분의 특급 칭찬 놓치지 않을 거예요. 자, 허지훈 쇼의 비타민 같은 희애 씨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 자, 오늘 우리 지난 이틀 동안은 좀 이제 여러 가지 소식을 맞아요. 그 단신으로 짤막짤막하게 보내주셨었는데 오늘은 한 가지 소식을 조금 깊게 해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오늘은요 한 가지 소식 어떤 거 준비했느냐. 디즈니 플러스 상륙에 대해서 깊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즈니 플러스. 저도 좀 굉장히 관심이 큽니다. 들어보셨죠? 이게 딱히 이 서비스에만 관심이 많다기보다는 저는 모든 가능한 OTT 서비스를 다 구독하고 있거든요. 많이 하고 계신가 봐요. N사 그리고 지금 소개하신 D사 그리고 지금 아직 한국에서 정식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H 사건은 그 VPN이라는 걸 깔아야 돼서요. H사는 안 하고요. A사 A사가 두 개다. 사과의 A사랑 그다음에 밀림의 A사랑 둘 다 되게 어렵네. 되게 어려워 진짜. 세상에 진짜 너무 어렵다. 세상에. 한두 번 정도 괜찮아요. 그래요? 말씀해주세요. 한두 번 정도 괜찮아요. 한 번씩은 괜찮으니까. 괜찮아요. 아마존 TV, 아마존이랑 그러니까 아마존의 프라임이랑 그다음에 애플 TV. 그다음에 이제 넷플릭스, 그다음에 디즈니 플러스는 들어오면 할 거고 지금부터는 이제 그냥 약자로 말씀드릴게요. 그렇습니다. 일단 저는 다 구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D사 것도 저는 어지간하면은 하려고 생각 중이거든요. 저도 애니메이션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마 저 같은 사람은 진짜 이 D사의 플랫폼이 딱 한국에 오면은 아마 대부분 가입을 하지 않으실까. 이게 또 왜 그러냐면은 D사가 지금 뭐 컨텐츠계 공룡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모든 스튜디오를 다 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다 인수를 냈기 때문에 우리 뭐 폭스 스튜디오부터 기존의 마블 스튜디오 뭐 이런 것들 좀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그 OTT 서비스를 이용하면 그런 걸 다 볼 수 있을 테니까. 그것 때문에라도 좀 정말 많은 팬들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기사가 정말 많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11월 12일에 이 D사의 플랫폼이 우리나라에 드디어 상륙을 하고요. 공식으로 서비스를 한다는 얘기죠? 드디어 시작을 합니다. 11월 12일부터 시작하고요. 우리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많은 뭐 디즈니, 마블, 픽사, 스타워즈, 내셔널 지오그래픽까지도 이런 플랫폼들 정말 서비스들이 고정 팬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신 것 같고요. 특히 D사의 플랫폼을 우리가 가입을 해서 구독을 하면 이 콘텐츠들을 무제한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두근두근 기다리시는 것 같고요. 특히 D 플랫폼에서 저희 더 이상 오리지널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뭐 N사 등 다른 콘텐츠 OTT에 더 이상 공급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부터 사람들이 익숙하게 보고 있던 N사의 OTT나 이런 데서 이제 그 많이들 좋아하시는 슈퍼히어로 영화나 이런 것들이 싹 사라졌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게 이제 D사 플랫폼이 들어오나 보다라고 이제 짐작들은 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맞아요. 슬슬 시동을 거는구나. 다들 눈치는 좀 채고 있었잖아요. 오래됐어요. 근데 이거 뭐 작년 중반부터 들어오네 만에 하고 있었으니까. 다들 언제 오나 요거만 좀 보고 있었던 그런 거였는데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많은 콘텐츠를 보유를 하고 있다 보니까 분명히 국내에서도 가입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이고 그렇다 보니까 좀 우려가 되는 포인트가 국내 OTT 업체들이 혹시 경쟁에서 밀려나는 건 아닐까?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어요. 국내 OTT면은 일단 그 W. 네. W도 뭐 2개도 있고. 아 그래. 한 번씩 처음이니까 한 번씩. 괜찮아요. 뭐 웨이브, 뭐 왓챠, 웨이브 왓챠, 네, 뭐 티빙, 네, 뭐 다양하게 있는데. WWF네요. 아,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혹시 밀려나는 게 아닌가? T. WWT. 어렵네요. 밀려나는 게 아닌가 좀 우려가 있기는 합니다. 콘텐츠 경쟁력에서 밀려나는 것까지 뭐라고 할 수는 없을 텐데 혹시 다른 뭐 시스템적인 차별이 있나? 시스템적인 차별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우리 국내 OTT들은 좀 기존의 방송사에서 하던 콘텐츠들을 그대로 올리는 형식이 되게 많기 때문에 아직은 그렇기 때문에 자체 경쟁력이 조금 떨어진다. 그렇죠. 그래서 조금 해외에서 하는 오리지널 콘텐츠들을 따라가지 못하는 게 아닐까? 그것 때문에 뒤처지는 건 아닐까?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 제가 OTT를 좀 한 번 더 짚어드리려고 하거든요. OTT 지금 우리가 좀 계속 하고 있었던 얘기인데 하긴 근데 뭐 N사 뭐 지금 이제 이야기 나오고 있는 D사 이런 W사 뭐 플랫폼들 얘기는 하지만 그 서비스들을 다 통칭하는 OTT가 뭘까? 그래요. 라는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단어는 계속 나도 뭐 무의식적으로 쓰고 있는데 뭘까 하고 싶으셨을 텐데 이게 OTT가 오버 더 탑의 줄임말이에요. 이거 예전에 그 팔씨름 대결 영화 제목인데. 진짜요? 실베스타 스텔론이 주연을 맡았던 오버 더 탑이라고요. 트럭 운전사인 아버지 실베스타 스텔론이 아들의 꿈을 이뤄주기 위해서 팔씨름 대회에서 1등을 하는 오버 더 탑. 혹시 OTT에 이걸 왜 기억을 못 하시지? 아니 혹시 OTT에 있으면 한번 봐봐야겠다. 아니 이거 지금 몇 년생이신데 오버 더 탑을 여기 밖에 계신 분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실베스타 스텔론이 모자를 이렇게 똑바로 쓰고 있다가 챙을 뒤로 이렇게 돌리면서 오버 더 탑 해서 이렇게 팔씨름을 이기는 이거 학교에서 다들 했었는데 지금 이 웅디의 얘기에 웃는 사람이 밖에서 단 한 사람밖에 없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OTT가 OTT는 우리가 예전에는 사실 뭐 전파나 케이블을 통해서 콘텐츠를 접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언제든지 내가 원한다면 어디서든지 콘텐츠를 접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서비스를 통칭해서 OTT라고 부르는 거고요. 바로 이 OTT 서비스가 등장을 하면서 우리에게 흐려진 단어 본방사수. 그랬죠. 언제 어디서든 볼 수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만 이렇게 깊숙이 파다 보니까 이것도 시간이 금방 가네. 이것도 재밌어가지고 얘기 많이 하게 되네요. 괜찮은데 이거. 자, 애지중지 퀴즈로 가보겠습니다. 오늘의 애지중지 퀴즈 예전처럼 전파나 케이블을 통해서가 아닌 인터넷을 통해서 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이 서비스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다 나왔습니다. 1번 OTT, 2번 AI, 3번 5G. 정답하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1035나 무료인 고릴라 보내주시면 잠시 후 2부 시작하자마자 당첨자 5분에게 커피 쿠폰 바로 쏴드리겠습니다. 희애씨 감사합니다. 잘 들었어요? 내일 뵐게요. 체리필터의 오리 날다 듣고 오겠습니다. 허지용 쇼. 지금 너무 막히시나요? 지금 너무 뚫리시나요? 여러분의 퇴근길과 함께합니다. 매일 저녁 6시 허지용 쇼. 퇴근길은 허지용 쇼와 함께. 퇴근길은 허지용 쇼와 함께. 매일 저녁 6시. 매일 저녁 6시 당신의 퇴근길과 함께합니다. 허지용 쇼. 자, 출발합니다. 허지웅쇼 2부로 돌아왔습니다. 애지중지 퀴즈 정답 바로 1번 OTT였죠. 정답자 4665님 1번이요.
OTT가 오버 더 탑이군요. 7219님 1번 OTT요. 아유 희애님 목소리에 막히는 퇴근길도 뚫릴 것 같아요. 이 두 분의 0032님, 지선옥님, 정슬기님께 바로 지금 커피 쿠폰 쏴드리겠습니다. 맛있게 드시고요. 자, 잠시 후에는 화요일에서 목요일로 자리를 옮긴 히스토리 월드로 함께하겠습니다. 썬팀 교수 박광일 작가 두 분 대기하고 있으니까요. 재미있는 이야기 기대만 해주시고요. 광고 듣고 두 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과거 속 역사를 통해 현재를 들여다봅니다. 히스토리 월드 역사 여행 전문가 역사 귀요미 박광일 작가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야사의 달인 역사 개그맨 썬킴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밤에 피는 장미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장미예요. 장미는 밤에 피죠. 낮에 피면 안 돼요. 그렇군요. 5329님이 썬킴 교수님 허지웅 이사를 해서 이제 부산에서 들을 수 있어요. 부산 남자 썬킴 교수님 인사 한 번만 해주있어. 부산에서도 이게 들려요 지금 이제? 이제 부산 채널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와 KNN 만세. 만세. 배운대 광안리. 야 너 썬킴 내 아는 애들 지금 문자 좀 보내도. 부산 분들한테 원래 욕을 이렇게 반말로. 욕 아니에요 이거. 반말로 이렇게. 친구인데.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광안리에서 지금 문자 보내면 제가 개인적으로 선물 쏠게. 진짜요. 네. 그래요. 부산 청취자분들 제가 개인적으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예. 제가 청취자분한테 그 작은 선물이랑 편지를 받았는데 네. 편지 제가 오늘 가져온다는 걸 깜빡했는데 내용이 이제 나이가 저보다 한 10살도 많은 아버지셨는데 그분이 이거 손편지를 이렇게 쓰셨는데 내용이 이제 너무 잘 들고 있다. 지금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말씀과 함께 이 가족 특히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지난번에 그 박광일 작가님께서 소개를 해주셨던 역사 여행하면서 이렇게 그 고분도 이렇게 둘러볼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거 소개해 주셨잖아요. 거기를 가셨었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감사하죠. 그게 난 너무 감동받았어. 그러니까 이 역사를 귀로 듣고 그 다음에 그거를 발로 이제 걸어 보면은요. 네.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연표 속에 적혀 있는 역사가 내 기록 속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2021년 몇 월에는 어디를 갔었다. 2022년에는 어디를 갔었다. 그러니까 그게 자기의 역사가 되니까 바깥쪽에 있는 역사를 나로 끌어들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직접 역사 현장을 걸어보는 거예요. 그게 또 그 아이들과 같이 가는 거니까 아이들의 역사가 되기도 하겠네요. 그렇죠. 명언 제조기예요 우리 박 작가님은. 왜 질투해요 또? 아니 존경스러워서 그래요. 그래요? 이런 것도 있어요. 석희 교수님. 우리 1570님이요. 썬킴 교수님 볼 때마다 구준표 닮았어요. 멋져요. 아침마다 나타나는 구준엽이 아닌 게 다행이죠. 나 정말 저 노래를 이렇게 부르는 사람 처음 봤어. 솔직히 말해서 이민호보단 제가 낫지 않습니까? 저랑 같은 드라마를 보신 게 맞는지 1570님이. 아니 이민호 씨는 이목구비가 너무 뚜렷해가지고 쉽게 질려요. 이목구비가 뚜렷하면 쉽게 질린다. 그러니까 저 같은 무난한 사람이 좋아요. 오래 가요. 오래가. 그래요. 근데 또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영향 있어요 또? 마스크? 네, 눈 위. 만 보이니까 사람들이 대체로 잘생겨 보여요. 마스크 효과.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킴수님? 지금 네이놈 검색창에 썬킴 검색하시면요. 깜짝 놀라실걸요? 그거 20년 전 사진 아닐까요? 맞습니다. 20년 전 사진은 대부분 잘생기지 않았을까요? 아무튼 꽃보다 남자에 나온 그 이민호 씨를 닮았다는 얘기인데 제가 보기엔 꽃보다 남자 아니라 뭐 굿보다 남자 뭐 이런 걸 보는 게 아닐까. 제가 봤을 땐 그 모든 방송 3사 가운데서 SBS 보이는 라디오의 그 퀄리티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럼요. 가감없이 모든 걸 보여주잖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긍정적인 게 좋은 거죠. 지금 차 막힐 때 다들 이런 긍정적인 마음, 어떤 그 실제보다 자기를 훨씬 더 어떤 큰 무언가의 존재로 확대해서 생각하는 이런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바다와 같은 마음, 이런 마음 꼭 본받아야 됩니다. 칭찬이에요, 욕이. 지금 이 시간 3358님, 썬킴 교수님 지금 광안대교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손 한 번 흔들어 주세요. 아이고 끝번호 3358님 안녕하신겨. 광안리 어디 사시는겨? 부산 사투리 맞아요?
내 집이 부산이라니까. 내가 부산 진짜 자주 가거든요. 네. 아무리 들어도 잘 모르겠어. 부산 사투리. 저 이거 집에 가면은 검증 가능합니다. 안 사람이 부산 사람이라. 그래요? 네네네. 우리 부산 출신 작가님이 초중고를 내가 부산에서 나왔다니까요. 네이티브 부산말 맞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꽃보다 남자가 아니라 굿보다 남자에 출연하신 주술사 썬킨 선생님이 추천하신 주제죠. 오늘 역사 속 주술 이야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속 주술. 주술이다. 이게 뭐 삼국지에도 주술이 등장을 하고요. 주술이라는 것이 이제 그 인간의 능력을 넘어선 신비한 능력을 이용해서 우리의 그 무슨 생로병사를 컨트롤 해준다. 뭐 제갈공명처럼 바람의 방향을 바꾸고. 그렇죠. 그다음에 사람을 낫게 하고 또 아프게 하고. 그다음에 귀신을 쫓아내고. 요즘 SBS 드라마 홍천기라고 굉장히 재밌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퓨전사극. 김정 씨가 이제 그 도수를 부리는 그 여화공으로 나오죠. 그래가지고 오늘 저희가 주제를 이 주술로 정한 이유가 뭐냐면 새로 나름 신장 개업했지 않습니까? 이사해가지고. 우리가요. 그러니까 이게 허지웅 씨가. 그래서 앞으로 잘 되시라 해서 나름대로 이제 오늘은 이 박 작가님과 제가 박수가 되기로 했어요. 역시 박수무당. 역시 굿보다 남자의 주연 배우답습니다. 그래서 잘 되시라고 오늘 긍정적인 주술과 부적을 붙여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래요. 부적이라 그러니까 옛날 그 강시 영화들 생각난다. 제가 보기엔 구준표보다 강시 선생에 나온 그 임정영 선생님이 약간 닮았는데. 어쨌든 그분도 영화 배우잖아요. 영화 배우면 되는 거죠? 영화는 다. 예. 알겠습니다. 오맹달 닮았다는 소리 들었어요. 그럼 영광이죠. 영광이죠. 오맹달 선생님 주성치 영화에서 분장을 그렇게 해서 그렇지. 잘생겼어요. 젊었을 때 엄청 잘생겼어요. 솔직히 주성치보다 오맹달 씨가 더 미남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정도껏 하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역사 속 주술 이야기 어디부터 가볼까요? 한국 들어가시죠. 네, 일단 복부터 불러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술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이제 보통 이제 뭐 유감 주술, 그다음에 접촉 주술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유감 주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어떤 결과는 원인과 비슷하고 그다음 비슷한 것이 비슷한 것을 낳는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비슷한 상황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용과 비슷한 어떤 도마뱀을 이제 불러다가 얘를 막 괴롭히면은 용이 괴로움을 당하는 거니까 비를 내리게 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유감 주술에 속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누군가를 괴롭히고 싶은데 그 사람 모양으로 인형을 만듭니다. 그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그 사람 모양으로 그림을 그려요. 그래서 바늘로 막 찌르는 거. 옛날부터 그런 어떤 그 사람을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군요. 그렇죠. 이게 이제 유감 주술에 해당하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은 좀 덜 하신데 사실은 주술 속에 빠져 사는 아저씨들이 꽤 계셨죠. 주술 속에 빠져 사는 아저씨들이 뭐예요? 술 속에 빠진 아저씨는 봤는데. 여기 오른쪽 제 오른쪽에 계신 분이 술 속에 많이 빠지셨습니까? 비슷해요. 이민호입니다. 예. 바로 뭐냐면 그러니까 뭔가 그 자식을 많이 생산하는 동물의 고기를 먹으면 나도 그런 힘을 갖는다. 정력이 세진다. 그런 게 이게 유감 주술이거든요. 대표적으로. 왜냐하면 단지 영양가일 뿐이지 그 어떤 동물의 어떤 특정 부위를 먹는다고 해서 내 힘이 강해지지는 않거든요. 아니 근데 그러면은 그렇게 그런 대표적인 동물이 뭐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 물개. 물개가 한꺼번에 많이 나와요? 뭐 힘이 많다고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요? 네. 뭐 지금은 불법이지만 뭐 야생동물을 잡아먹으면 안 되는 거. 뭐 뱀 같은 거. 그렇죠. 이런 걸 뭐 먹으면 힘이 난다든지. 그렇죠. 이런 약간 잘못된 믿음이 있었죠. 그게 이제 사실은 일종의 주술하고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힘이 강하니까 걔를 내가 먹으면 나도 힘이 강해질 거다.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그냥 나무 캐먹는 게 낫지 않을까요? 왜 나무를 왜? 나무야말로 이렇게 막 그 홀씨 봄에 뿌릴 때 그거 뭐 그 몇 개입니까? 그게 막 수십만 수백만을 그렇죠. 호씨를 공중에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자식수로 따지면은 그거만한 게 없지. 그냥 나무 먹으면 아낌없이 주게 돼요. 저기 그 저녁으로 옮긴다고 해서 술을 드시고 오시면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제가 방송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떤 주술의 한 범주로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옛날 사람들 특히 이제 청동기 시대 사람들이 그 주술의 흔적을 우리나라에 그대로 남겨놓은 곳이 있습니다. 바로 울산. 울산? 단구대 암각화.
어디요? 단구대 암각화. 단구대. 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고래도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호랑이도 그려져 있고, 사슴도 그려져 있고, 사냥도 그려져 있고 하는 그림들이 있거든요. 네. 이게 언뜻 보면은 미술 작품처럼 보여요. 근데 주술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특히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시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저거를 그리면 내가 잡을 수 있다. 더 나아가서 저걸 그려놓으면 내가 잡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림이 안 움직이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 그 그림을 그리는 그 사람들의 생각은 미술 활동이 아니라 내가 저거를 잘 잡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잡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사실은 이 방구대 암각화에서 제일 유명한 것들은 고래 그림이에요. 동해안에 고래들이 여러 개가 있고 본 적 있다, 그 고래를 잡으러 가는 게 굉장히 위험하니까 실제로 고래 잡으러 가는 사람들의 그림도 그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 그림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거기 서 있는 한 명의 사람이에요. 이 한 명의 사람이 일단 옷을 벗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남자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자의 신체적 특성이 드러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자세한 그림인가요? 그러니까 19금이야. 예, 간단하게 그려놨는데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엉덩이도 돌출되어 있어요. 약간 중성적인데 그러면. 그런데 이 엉덩이를 돌출시킨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이 표현하고려 했던 거는 엉덩이를 흔드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애니메이션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걸 어떻게 흔드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흔들 때 보면 엉덩이 약간 튀어나오잖아요. 근데 진짜 그 옛날 시대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옷을 벗고 춤을 추고 있는 남자였으니, 고래 위에서. 아니 그 그림 속의 가운데에서. 그 그림 속에 조각되어 있는 이 사람이 바로 주술사입니다. 주술사. 샤먼.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 춤을 추면서 제발 우리가 고래를 잡을 수 있게, 그리고 저 코끼 저기 뭐 사슴이라든지 호랑이도 잡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의미로 그려놓은 한 장면이 거기에 딱 붙어 있으니,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쩌면은 그들이 조금은 좀 낯설고 조금은 소박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들은 굉장히 진지했었을 거고. 근데 선사 시대에 고래를 잡아서 뭐에다 쓸까요? 어마어마한 먹을거리. 일단 뭐 저기 회 떠서 먹나? 고래 고기도 있고요. 일단 고래 고기의 기름. 대부분 지금 뭐 이 포경의 목적이 대부분 그 고기 섭취도 있었지만 기름 한 마리 잡으면 보통 그 고래유가 한 20에서 30 드럼통이 나온다고 하죠. 그렇죠. 그리고 동해 바다가 전 세계에서 가장 고래가 많은 바다 중에 하나였어요. 옛날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도 그 숫자가 좀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뭐 귀신고래라든지 향유고래라든지 귀신고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명했고 그런 어떤 모습들의 한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 이 고래를 잡으러 갔던 그 주술사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벽화다라고 하면은, 지금도 우리가 뭘 할 때 나쁜 거는 모르지만 좋은 거 있을 때는 꼭 바라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그 청동기 시대 사람들의 마음이 사실은 우리에게 다 있고, 그런 면에서 그 주술의 어떤 바람, 어떤 영향은 지금도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래서 뭐 드라마라든지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이런 말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수리수리 마수리. 사바하. 이게 이제 사실은 경전에 나오는 말인데 이게 이제 잘 되게 해 주십시오. 특히 이제 사바하가 그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빠르게 다른 나라로. 제가 봤을 때는 4부로 넘어갈 것 같아요. 아니야. 지금 똑같은 시간을 드린 거예요. 진짜로? 7분씩. 아, 그래요? 저기 공정하네. 제가 지금 거의 2년째예요. 거의 뭐 실베스터 스탈론의 오버 더 탑 하시는 것 같아. 말씀해 주세요. 중국 최악의 주술 있어요. 고독이라고 해서 이름이 고독하다가 고독이 아니라 이 고가 독충고예요. 한자로. 이 운전하시는 분 빼고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어떻게 이제 그 해석이 되냐면 곤충 충자가 3개가 모여 있고 밑에 피 혈자가 있어요. 이게 한자로 독충고자인데 고독. 이게 그 의천도령기 같은 무협지 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독충들 해충들 잔뜩 모아가지고. 그렇죠. 독충들 한 항아리 다 모아놓은 거. 많이 봤습니다. 이게 고독이 뭐냐면은 정말로 그 한자를 파자한 것처럼 항아리 안에 독충을 넣든지 진해를 넣든지 독사를 넣든지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배틀로얄을 시키는 거예요. 한국말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뭐라고 해야 되군요? 생존 게임. 생존 게임 영어잖아요. 방금 일본어 억양으로 했어요. 왠지 배틀로얄. 그래서 최후의 한 마리가 살아남을 때까지 서로 죽이게 만들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살아남은 그 독충은 모든 독의 기운을 다 빨아먹은 상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고독이거든요. 그거를 보통 그 아미파의 멸절 사태가 맞아요. 아미파. 예, 제가 진짜 그 김용훈 소설 모든 등장인물 중에 제일 싫어하는 멸절 사태. 멸절 사태. 저는 멸절 들어가는 음식도 안 먹습니다. 이게 근데 많은 그 의천도령기도 나오고 많은 그 무협지의 고독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러면 야 현실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았지 않냐? 아니요, 존재했어요. 아 실제요? 실제로. 오. 그 당률이라고 해서 당나라의 법전이 있거든요. 예. 거기서는 이 고독을 하다가 주사가 걸리면은 연좌로 다 처벌한다. 라고 나와 있고 또 허준에 동의보감 보면 이게 나와 있어요. 고독에 걸리면은 일단 어떻게 테스트하냐? 생콩을 씹어도 비린내가 안 난다. 그러면 내 고독에 주술이 당한 거예요. 잠깐만요. 코로나 걸려도 냄새 안 난다고. 비슷한데요? 고독이 코로나구나. 약간 초성은 비슷한데. 질병통제국이 한번 얘기를. 어쨌든 간에 생콩을 씹었는데도 비린내가 안 나면 고독 독에 걸린 거예요. 아 진짜. 그 치료법까지 나와 있어요. 동의보감에는요. 석류 뿌리를 다려 먹으면 고독을 내 몸에 심어버린 그 벌레가 튀어나온다인데 고독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고독이 뭐냐면 금잠고라고 있어요. 금잠이 뭐냐면 중국 윈난성 저 남쪽에 살고 있는 금색 모양의 그 누에고치거든요. 누에. 금잠. 이게 가장 큰 독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의천도령에 나오는 그게 바로 금잠고예요. 의천도령기에 나와 있는 그 기록을 보면은 금잠고가 내 몸에 들어가면은 그 누에고치가 온갖 수천 마리의 그런 그 벌레들이 기어가는 기운을 고통을 느낀다. 그리고 죽지도 않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고통을 받는 그 사람을 만약에 화장을 했다 그래도 죽지 않아. 왜냐하면 다 타도 심장과 간이 안 탄대요. 끝까지 지옥까지 고통을 느끼는 것이 금잠고 고독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다. 방법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온몸을 가렸다. 금잠고에 걸린 것 같다. 퇴치할 방법이 있어요. 알러지약. 알러지 아니에요? 아니야? 금잠고가 보통 이제 이 뭐랄까 복수라기를 쓰잖아요. 내가 그 누에를 키우면서 내가 닭방에 잠깐 몸속에 이 금잠고를 넣어야지. 너무 잔인해. 이렇게 하잖아요. 그 사람 집에 금잠고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금잠고는 이 황금 누에는 굉장히 깨끗한 걸 좋아해요. 더러운 거 싫어해. 우리 집에 있겠다. 그래요? 어쩐지 약간 누에처럼 생겼다. 비단처럼 생겼다네. 비단처럼. 이게 지금 알겠습니다. 깨끗한 걸 정말 깨끗한 걸 좋아하는 결벽증이 이 황금 누에예요. 그래서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려면 그 집에 들어갈 때 흙 묻은 신발로 살짝 입구에 탁 흙을 털어버려. 그리고 가다가 싹 돌아보아가지고 흙이 없어졌으면 그 집에 금잠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흙을 황금 누에가 확 치운 거예요? 치운 거야. 청소한 거야. 나 그거 우리 집 기를래. 그거 너는 로봇 청소기 아니야? 로봇 청소기. 살아있다니까요. 그래요? 살아있는 청소기면 더 좋지. 월급 안 주고. 그리고 또 그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그러니까 금잠고가 있다는 걸 확인했어요. 확인했다. 흙이 없어. 흙이 없다. 그럼 분명히 박광희 작가님이 이 금잠고를 갖고 나한테 해코지를 하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밥을 먹는데 머리를 긁어가지고 비듬을 떨어뜨려 놓으면 금잠고가 사라진다. 금잠고가 그 비듬을 또 먹고 사라지는 건가요? 사라지죠. 너무 더러워서 사라져 버리는 거죠. 아예 그 집을 나간다고요? 근데 금잠고를 키워서 내가 복수를 하려고 하잖아요. 3가지 중에 하나는 포기를 해야 돼요. 하나 선택해야 돼요. 고독, 가난, 요절.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뭐 선택할 거예요? 고독, 가난, 요절이요? 내가 금잠고 선생님 저기 3개 중에 좋은 건 없나요? 아니 이 중 하나 포기를 해야 돼요. 고독, 가난, 요절이요? 그러니까 고독하게 살 건지 가난하게 살 건지 요절할 건지 이래야지 내가 금잠고를 이용할 수 있다니까요. 뭐 할래? 나는 요절할래. 선생님 나는 지금 죽어도 난 요절이 아니야. 이게 다들 뭔가 내일은 더 오늘보다 낫겠지라는 희망을 품고 퇴근하는 이 시간에 고독과 가난과 요절 중에 하나를 고르라는 질문이 지금 이 시간대에 맞는 질문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에 갈 때 흙을 털고 들어가면 확인할 수가 있다니까. 자 이거 안 돼. 무효. 부적을 붙여야 될 것 같아요. 동의보감에 나와 있다니까요. 이거 무효. 호준 선생을 욕하시다니. 이거 무효로 하고 역사 속 주술 이야기 여기서 돌발 퀴즈 드리겠습니다.
자, TV 방영된 사극 중에서요. 주술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세자빈이 중전으로 복귀하기까지의 과정을 담은 로맨스물이 있습니다. 현재 SBS에서 방영 중인 홍천기의 주인공 김유정 배우가 지금 어린 세자빈 역할을 맡고 있고요. 김수현, 한가인 배우도 나오고 있는데 이 작품과 홍천기 모두 정은걸 작가의 작품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작가의 다른 작품, 그러니까 홍천기 말고 이 작품의 제목은 과연 무엇일까요? 야, 이거 홍천기를 홍보하려고 너무 꼬았는데. SBS 좋은 방송국이에요. 아니 이게 무슨 자, 여러분, 홍천기 말고 홍천기 작가가 쓴 다른 작품이 하나 또 있어요. 뭐 SBS에서 한 거겠지, 그러니까. 자, 1번 해를 품은 달, 2번 성균관 스캔들, 3번 여인천하. 힌트. 이게 주제 파악을 못하는 행동이라니까요. 라이트급이 어떻게 헤비 슈퍼 헤비급을 품으려고 해. 아, 그가 그녀를 품기에는 너무 급이 다르다. 급이 다르다. 아, 품기에. 요 정도면 만족하십니까? 네, 저는 만족합니다. 아, 네. 예. 품기에 부족했다. 알겠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글로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린의 시간을 거슬러 들으면서 3부로 이어갈게요. 허지용 쇼. 허지웅 쇼 3부로 돌아왔습니다. 히스토리 월드 박광일 작가, 썬킴 교수 모시고 역사 속의 주술 이야기 함께하고 있는데 뭐 주제와 상관없이 항의 문자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7시인데 뉴스 안 해요? 어떻게 하죠 이거를. 김화진님, 잠시만요. 아니 누가 구준표예요? 이승철 씨를 닮았는데요. 제가 잘못 산 물건을 예. 밖으로 나가버리고. 안녕히 계세요. 다시 오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박가연님은요. 아유 구준표 말고요. 구절판 닮았어요. 제가 쓴 책 대부분 다 절판됐어요. 자, 알겠습니다. 일단 한국 쪽 주술 이야기 들었고 중국 쪽 주술 이야기 들었는데 둘 다 어쨌든 주술이라서 네. 좀 무섭긴 하네요. 자, 히스토리 월드 다시 듣고 싶으신 분들은 팟캐스트로 언제든지 함께할 수 있고요. 계속해서 어디로 가볼까요? 네. 아무래도 뭐 주술 얘기를 해서 사실은 이제 초복이라고 해서 복을 부른다라고 하지만 네. 주술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뭔가 저주거든요. 아, 그래?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저주 가운데 한국사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이 중종 때 일어납니다. 그러면 뭐 이제 대부분은 아실 것 같네요. 그렇죠. 예. 역사 드라마 많이 보신 분들은 바로 딱 떠올릴 바로 그 사건, 작서의 변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작서의 변이라고 하는 것이 이름 자체가 좀 흉측한데요. 그러니까 저녁 시간에 좀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쥐에 그러니까 불에 그슬린 쥐를 가지고 저주를 했다. 이것이 이제 이 이야기의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발견된 장소가 이제 당시 세자가 머물던 동궁 근처의 은행나무에서 발견이 되고요. 은행나무. 그리고 그 은행나무의 북서쪽에 매달려 있었으니 당시 12지의 방향으로 치면은 해방향, 그러니까 대지 방향이 되는 겁니다. 예. 북서쪽이니까. 예. 그런데 당시 동궁이 을해년생, 돼지띠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동궁을 모해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저주를 벌였다. 범인을 찾아야 된다. 그런데 범인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계속 찾았고 그리고 이제 양식 있는 사람들은 의심을 하죠. 저주를 하려면 몰래 땅에 묻거나 그렇죠. 사람들이 안 보이는 곳에 해야지. 뭐 베개맡에 숨겨놓는다거나. 그렇죠. 그런데 이 저주는 사람들이 자주 지나다니는 곳에 보이게 했다라는 거죠. 조작이네. 그렇다면은 이것을 통해서 가장 큰 이익을 볼 사람을 범인으로 만들었. 조작이에요, 조작.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네. 문제는 당시 저주가 효험이 있다라고 믿었던 겁니다. 누가요? 보통의 사람들이.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렇죠. 누가 저주를 하면 저 사람이 아플 거야 그러면 진짜로 아프고 그다음에 저 사람을 뭐 재용을 이렇게 찌르면 어디 찌른 부분에서 뭔가
피가 나거나 뭐 이런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헐. 이게 저주가 효과가 없다고 판단을 하면은 네. 그냥 웃고 넘어가거나 아니면은 좀 심각하지만 그냥 덮을 수 있는 일인데 이게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범인을 찾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이제 궁궐에 안에 있는 모든 나인들이 이제 다 잡혀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다 잡혀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경빈박 씨의 나인이 해도 너무한다고. 아니 우리 마마님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마마님이 그럴 사람이 아니다. 아니다. 그럴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 이제 넘어간 거예요. 그럼 왜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는지를 이제 취조를 했는데 결국 이 나이는 죽으면서까지 경빈박 씨는 죄가 없다. 그러면 이제 다들 좀 넘어가지 않나요? 믿지 그렇죠. 않나요? 예. 넘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 경빈박 씨의 위치가 너무나 불리했다라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합리적인 사람은 누구나 이런 경빈박 씨가 저지를 수밖에 없다. 이 문제를 통해서 이익을 받을 사람은 경빈박 씨밖에 없다. 그렇죠. 왜냐하면 당시에 복성군이라는 아들을 뒀었는데 당시 세자였던 나중에 이제 인종이 되는 예. 이 세자가 죽으면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요. 예. 그러면 이 복성군이 왕이 되니까 예. 그러니까 이 인종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인종을 아끼는 사람들은 그래 경빈박 씨가 아니면 누가 이 일을 하겠느냐라고 하면서 결국은 이게 경빈박 씨 쪽으로 계속 몰려가고 경빈박 씨 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발설을 하지 않습니다. 어허. 그러니까 결국은 왕이 직권으로 그냥 경빈박 씨를 패선시키고 복성군을 패선시키는 쪽으로 예. 이렇게 해서 일이 끝나는가 싶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에 예. 꼭 이상한 일이 생겨요. 이종익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에요. 네. 과거를 여러 번 봤는데 다 떨어지고 그다음에 여기저기 가서 이상한 말을 하고 다니는데 과거를 공무원 시험을 봐서 여러 번 떨어지면 이상한 사람인가요? 아니요. 근데 그때 떨어질 때 선입견 안 돼요. 아니 근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이게 그 당시 대사관이었던 심원강이 나를 미워해서 내가 과거에 떨어졌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그러면 이게 시험 부정이 있는가 그다음에 대사관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해서 잡아야 되잖아요. 그럼 그 얘기를 하면 되는데 제가 알기로 작서의 변이라는 게 있는데 예. 그 변의 범인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저기가 그 범인을 어떻게 알아? 이제 자기는 밖에서 봤다 이거죠. 이게 이 사람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예. 물어봤겠죠. 예. 그랬더니 누구냐 그랬더니 김할로의 아들 김입니다. 김할로 아들이 했다. 네. 그러니까 왜 그 얘기가 나왔냐면은 그 세자의 누나가 있었는데 예? 그 누나가 김할로의 며느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으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말이 안 맞는 거죠. 왜냐하면 김할로의 아들 김이라는 사람이 인종을 해칠 일은 없다. 근데 아마 그 이종익이라는 사람은 뭔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일을 저질러서 결국은 복성군하고 경빈박 씨를 해치려고 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게 조정이 발칵 뒤집혀서 일단 이종익을 참수합니다. 아이고. 이게 이 흉언을 퍼뜨렸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이제 그래서 그냥 정부 그 왕실에서는 무마시키려고 했는데 예. 근데 뜻밖의 일이 또 일어나요. 예, 이런 게 무마가 안 되지. 네. 예. 이번에는 종이 인형 저주 사건이에요. 종이 인형의 저주 사건인데 여기서도 끔찍한 말. 세자도 죽고 왕도 죽고 그다음에 당시 왕후가 됐던 문정왕후도 죽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거기에 심지어는 그 저주를 한 사람들 이름이 쭉 적혀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누군가 모함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제 여기서 어영부영, 우유부단, 중종이 이상한 판단을 냅니다. 이게 경빈박 씨가 살아있고 복성군이 살아있으니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한다. 라고 해서 결국은 경빈박 씨를 죽이고 3일 뒤에 자기 아들인 복성군을 죽입니다. 이게 그 유명한 작서의. 근데 중종 때 진짜 특히 좀 이런 일이 많기도 했었고 아니 그 조선의 이제 국시 자체가 우리 괴력난신을 배격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왜 이런 그 뭐랄까 주술이나 이런 종류의 어떤 스캔들 같은 거에 많이 휘둘렸을까요? 괴력난신을 싫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와 신의 존재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신이 돼서 보통은 가야 되는데 그게 가지 못하는 존재가 귀가 있으니 그 귀를 몰아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주술의 효과를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래요. 조선시대 의사들의 경쟁자가 무당입니다. 조선 왕조 472년의 내밀한 주술 기록 허지웅 쇼. 그래요. 자, 이 노래가 나왔다는 건 어떤 뜻이냐?
이제 다음 요 코너 돌아올 때부터는 오늘 말씀하신 거 분량 딱 절반만 하시면 돼요. 예, 그러면은 딱 맞다. 네. 예, 아주 딱 정확하다. 예, 오늘 딱 좋았습니다. 이 노래가 꺼져줄게 잘 살아라의 조선 버전이군요. 아니에요. 그 정도 뉘앙스까지는 아니었어요. 우리를 이간질 시키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딱 절반이면 됩니다, 작가님. 네. 자, 이번엔 교수님 들어가기 전에 네. 우리 청취자 이승철님께서요. 아까 구준표보다 이승철 닮았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승철님이 아니 내가 어때서요? 이승철이 어때서요? 승철이 형 요즘 잘 지내세요? 기타 치는 김태원 형님이랑 좀 화해 좀 하세요. 쓸데없는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아니 왜? 아니 그냥 훈훈하게 우리끼리 재밌는 얘기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왜 거기서 김태훈 씨 얘기를 또 하세요? 가슴이 아팠어. 알겠습니다. 자, 우리 어디로 가볼까요? 중국 정보로 또 넘어가 봅시다. 중국. 자,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야사도 포함됐지만 정사에 기록된 얘기입니다. 중국에는 예전부터 귀시라고 귀신을 사고 파는 시장이 있었어요. 귀시. 그러니까 삼국시대 우리가 알고 있는 유비관우 그 삼국시대 때부터 쭉 있었던 것인데 이 귀시에는 전매귀라고 해서 귀신을 전문적으로 팔고 사는 상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전매귀가 직접 귀신을 어떻게 구하냐? 예. 그게 아니라 제첩파라고 하는 무당이 있었거든요. 제첩파란 무당이 귀신을 만들어요. 시장에 팔기 위해서. 어떻게 파냐? 기록에 보면 그 당나라에 수서라는 그 역사서가 있는데 예. 거기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게 뭐냐면은 이 제첩파들이 귀신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예. 엄한 사람을 죽인다. 아유, 이런 나쁜 놈들이 있나? 그러니까 특히 나이가 어린 여성일수록 더 갑이 올라간다. 이런 나쁜 제첩파들 진짜. 그래서 최대한 고통스럽게 그 여인을 죽여가지고 유골을 갈아서 호리병에 넣은 다음에 그다음에 그 망자의 이름을 가지고 만든 부적을 만들어요. 그 부적을 바늘로 찌르면은 그 호리병 안에 있는 그 망자가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바늘을 찌르는 제첩파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당나라 때 그 수서라는 역사를 보면은 가장 악랄했던 제첩파 그 무당이 이름이 이제 왕말리란 이름인데 이 왕말리가 주월서라는 16살짜리 그 소녀를 납치해서 혹시 그 왕말리는 반말리랑 관련이 있나요? No woman no cry. cry.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나와 있어요 이게요. 내용이 너무 잔인해서 좀 분위기 좀 전환해 보려고요. 그러니까 왕말리라는 그런 그 제첩파가 무당이 예. 주월서라는 16살짜리 그 여인을 그 호리병에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횡행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게 얼마나 그게 약간 그 횡행했냐면은 청나라 때까지 이게 트렌드가 이어진 거예요. 나쁜 트렌드지만. 그러니까 그거를 기록한 민담이 있습니다. 민화가 요제 제2라고 해가지고. 그 책은 진짜 많이 인용되는 책인데. 그렇죠. 거기서 뭐가 있냐면 섭소천전. 섭소천전. 人間路美夢是雞飛，夢裏恭喜恭喜。 야, 진짜 제가 홍콩 영화 진짜 많이 봤거든요. 네. 예, 정말 듣도 보도 못한 노래를 막 하시네요. 예. 천녀유혼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그랬어요. 천녀유혼은 절대 아니에요. 천녀유혼의 주제가를 불렀다고 하기에는 진짜 이거 사기예요. 똑같아 첫 부분은 얀깔로. 진짜 너무한다. 그래서 영화 천녀유혼이 그 요제 제2에 나와 있던 그 섭소천전을 인용해서 영화로 만든 거예요. 거기에 이제 그 늙은 나무 귀신이 나오죠. 그렇죠. 네. 근데 그 섭소천전의 오리지널 버전을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천녀유혼과는 약간 버전이 달라요. 그러니까 영채신이 이제 그 장구경이잖아요. 영채신. 샤오첸 소천이 왕조연이고. 근데 영화에서 보면은 뭐랄까 못 구해주는 거로 나오잖아요. 막 끝에는 안타깝게 끝나버리잖아요. 적어도 1편은. 근데 오리지널 버전 섭소천을 보면은 약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천녀유혼과는 달라요. 그러니까 섭소천이 와가지고 밤마다 유혹을 한다고 해요. 영채신을. 금덩이도 던져주고 집문서도 던져주고 이러면서 이제 그 장구경은 뭐라고 얘기냐면 저리 가라. 나는 와이프가 있는 유부남이다. 저리 가. 이런 요괴. 근데 섭소천이 왕조연이 그 모습에 너무 반해가지고 나랑 같이 살자고. 그래서 결국엔 따라가가지고 본부인이 죽은 다음에 재혼을 해서 잘 살았다. 라는 게 오리지널 버전입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누가 장국영인지. 어디서 너를. 그러니까 지금 노래를 틀고 따라 불러야 좀 비슷하다 싶은. 아니 여러분 누가 장국영인지 잘 봐요? 아니 뭘 잘 부르는 거야 자꾸. 아니 진짜 기가 막혀가지고 정말. 아무튼 이 이야기 주제는 결국 천녀유혼 이야기를 하시려고 시작을 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천녀유혼을 말씀드린 게 뭐냐면 망자의 유골을 갈아서 호리병에 넣은 다음에 그 망자의 이름 가지고 이제 부적을 만들어서 찔러가지고 그거 망자를 악용했던 것이 야사뿐만 아니라 정사에도 기록이 돼 있더라. 정사에도 기록이 돼 있더라. 그 말씀을 드리고. 그래요. 중국이 이런 종류의 이야기가 워낙에 많고 또 그 동양 전반에 우리 그 이제 액막이라 그래가지고 맞아. 그렇습니다. 예, 이게 그 중국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마을 공동체마다 그냥 이렇게 한 명한테 몰아서 못된 짓을 하고 일부러 귀신을 만들어서 이렇게 그 마을 전체 공동체 전체의 어떤 그 액을 맡게 하는 이런 종류의 아주 나쁜 전승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근데 뭐 저희 허지웅 쇼를 위해서는 뭐 박광희 작가님과 제가 희생할 각오가 돼 있죠. 지금 이렇게까지 방송을 망쳐놓고 희생을 각오가 돼 있다고요? 제가 밑거름이 지금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6시로 옮기고 나서 오늘 4일째인가요? 이렇게까지 망친 사람 처음인데.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이원준 님이요. 웅디 저 오늘도 왔어요. 늦어서 죄송해요. 아이고 썬킴 선생님도 오셨네요. 밤에 만나니까 더 신나는 목소리세요. 저 오늘 남편이요. 차장으로 승진했어요. 축하해 주세요. 권 차장님 승진 축하해요. 돈 많이 벌어와. 뭐라고 축하를 해드리면 좋을까요? 네. 금잠도를 키우십시오. 금잠도? 아까 그 누에. 네. 예, 알겠습니다. 이원준님, 이원준님 너무 축하드리고 우리 이원준님 남편이겠죠? 권 차장님도 승진 축하드립니다. 근데 방금 그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뭐랄까 인형을 찌르고 한다는 거에 오리지널의 버전이 우리가 부두교를 알고 있잖아요. 예. 근데 부두교는 다 사귄 건 아시죠? 에이, 저 사기라고 하면은. 아니, 이게 밝혀졌다니까. BBC 다큐멘터리가 있다니까요. 아이고, BBC에서 나오면 다 진짜예요. 그럼 BBS에서 할까요? 이분이 진짜 BBC에 행운의 편지 나오면 그것도 진짜라고 할 판이네. 진짜로 믿었다니까요? BBC 다큐에 드라큘라 얘기도 있는 거 알아요? 영국이면 다 믿어. 그러니까 어쨌든 예전에는 보면은 이렇게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초자연적인 것으로 만들어 놨고. 그렇죠. 그게 이제 또 한편으로는 누군가는 그게 저주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니 이제 그거에 대한 방어 체계가 필요하잖아요. 그 방어 체계가 이제 뭐 천녀유혼에도 많이 등장을 하지만 부적입니다. 부적. 네, 그래서 이제 어느 동네나 어느 집에 가면은 예전에 보면 이제 그 부적들을 붙여놨는데 사실 이제 부적은 전부 다 한자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 한자가 상형 문자이기 때문에 어떤 형상과 연결이 돼서 그 이미지를 마치 옛날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암각화의 바위 그림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하죠. 그래서 이제 그게 한자를 그대로 쓰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혹시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누군가 부적을 갖고 왔는데 내가 해석해 줄게. 라고 할 수 있는 몇 가지 팁을 오늘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라디오인데 가능해요? 남의 부적 보고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네네. 일단은 제가 그림을 하고 글자를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는 이제 만약에 륵자가 나왔다. 이게 이제 신의 특별한 명령이 시작된다 그래서 보통 부적의 첫 부분에 미륵할 때 륵하고 조금 다른데 그런 륵이 있어요. 예. 굴레를 뜻하는 말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상한 글자가 있어요. 그 그릇 명자 밑에 그다음에 이제 그 바를 정자가 있는데 이게 북두칠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북두칠성을 가리키는 이거는 뭔가 여기서부터 새로운 기운이 시작된다. 이런 글자. 그래서 이 도장이 찍혀야 이제 비로소 부적의 효과가 드러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레레자는 많이 보실 거예요. 우레매요? 우레뇌. 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우레라는 표현을 쓰게 됐는데 지금 표준어가 우레로 바뀌었는데요. 그 무당 이름이 에스퍼맨. 죄송합니다. 깨알 같은 개그 괜찮다니까. 네. 근데 이 뇌가 바로 뭐냐면 이게 신의 무기예요. 번개니까. 그러네. 딱 쏘는 거네. 그렇죠. 그래서 이 우레 뇌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예를 들어서 한 5개 정도를 놓으면은 5방향으로 다 쏘는 거예요. 그래서 우레 뇌자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토르네, 토르. 네, 그렇죠. 그리기 제일 쉽겠네. 그렇죠. 근데 이걸 그리기 힘들다. 그럼 밭전자를 그리면은 이 밭전자가 우레 뇌자를 상징을 해요. 왜냐면은 번개가 하나, 둘 치면 이게 밭전자 모양이 돼요. 그러니까 밭전자가 이게 왜 밭전자가 있지라고 하면 이게 번개를 상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림 같은 데 보면은 예를 들어서
네모 그 모양이 있으면은 이거는 이제 사방을 가둔다, 귀신을 가둔다. 되게 성의 없는 부적 같아 보이는데 그런 의미고, 그러니까 여러 개가 이제 복합적으로 있죠. 네, 이제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이아몬드다. 이건 여성. 그 다음에 이제 삼각형은 남성. 아, 그런 차이도 있구나. 네. 아니 이런 부적 이야기 쭉 들으셨는데 혹시 뭐 중국이 됐든 한국 이외의 다른 나라의 부적에 관련된 이야기 뭐 하나 있으세요? 있습니다. 이거 만국 공통이에요. 앞귀를 몰아내고 잡귀를 몰아내고 모든 그 애군을 차단하는 그런 상형 문자가 있습니다. 상형 문자 중에 앞귀를 몰아내는 문자가 있어요? 있습니다. 그림을 그려요. X예요. X요? 맞죠? 네, X 맞죠. 그래서 X가 이게 동양에서 부적에서도 많이 등장을 하고 뭔가를 차단한다, 방지한다. 컨트롤 X. 컨트롤 X 되돌리기. 이거 뭐 다른 얘기 아니다. 컨트롤 X 되돌리기 아니었나? 컨트롤 X 뭐야? 컨트롤 Z. 다른 얘기인데. 예. 아즈텍 문명도 우리 한민족에서 왔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 우리 굉장히 전문적이고 우리 굉장히 2% 신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니, 정말 한 사학과 교수님 주장하신 건데 그 얘가 뭐냐면 이거라니까요. 아즈텍 문명에서 그 무당 주술사가 고대 아즈텍어로 뭔지 알아요? 모르겠습니다. 다마틴이에요. 그게 다 맞춘이. 에서 나왔다. 진짜로. 다시 해보자. 다마틴이? 화가가 뭔지 알아요? 그 고대 화가 나기리 다 그려. 이분이 그러니까 정식 학위가 있는 분이 이런 주장을 하셨다고요? 비몽호대학교 사학교 교수님. 정말요? 근데 거기에 샤먼 이름이 다마틴이. 화가는 나기리. 다그리니? 어린애가 뭔지 알아요? 고대 아즈텍 말로? 어린애. 아시키? 오! 똑같아. 오, 야. 경상도 사람이 같네요. 아시키느까지 가니까 약간 좀 소름이 좀 돋으면서요. 오. 아즈텍 자체도 아사달에서 나왔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히스토리 월드 그냥 우리 정사 말고 이상한 거 그냥 다루는 걸로 가야 할 것 같은데. 자, 우리 돌발 퀴즈 정답 알고 계시죠? 1번 해를 품은 달이었고요. 당첨자 명단은 선고표란에 올려놓겠습니다. 히스토리 월드 지금까지 박광일 작가, 썬킴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허지용 쇼. 조금은 느긋하게, 조금은 사려 깊게 여러분의 하루를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나의 친애하는 하루. 자, 4부예요. 여러분의 하루 풍경 공유해 보겠습니다. 이경수님, 오늘 빨간 고추 말린 거 다 깨끗하게 닦은 후에 방앗간 가서 빠은 후 주민센터 가서 재난지원금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김밥 3줄 사와서 경비실 아저씨들 갖다 드리고 집에 오니까 4시쯤 됐더라고요. 좀 바쁜 하루였어요. 아저씨께서 출출하였는데 맛있게 드셨다는 전화를 해주셔서 저도 기쁜 하루였네요. 그러네요. 이거 뭐 이렇게 계속 뭔가를 이렇게 하시면서 지나간 하루였네요. 경비 아저씨들이 좋은 주민이 있어가지고 좋을 것 같습니다. 안 좋은 이야기들도 많이 뉴스 같은 데서 들리는데 이런 이야기 들으면 또 기분 좋아져요. 그래요. 강민영님, 신랑이 재택근무 중인데요. 점심에 라면을 먹는다고 계란을 탁 넣었는데 아니 글쎄 쌍란이 나온 거예요. 우리 남편 복권 사야 한다더니 좀 전에 사왔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4,000원짜리에 당첨이 됐어요. 신랑아, 이번 주 토요일 8시 복권 당첨 방송 시간을 기다려보자 라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아, 쌍란이 나오면은 이게 그 어떤 그런 신호인가요? 쌍란이라. 복권 같은 거 안 사도 그게 이제 그 어차피 오는 복이면은 복권이 아니라도 다른 큰 복으로 올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복권이 됐든 상금이 됐든 아니면 삶의 소소한 혹은 큰 복이 됐든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은주님, 남편과 주말 부부한 지도 1년 다 돼가네요. 이제 뭐 적응할 만도 하는데 이제 남편의 자리가 점점 커집니다.
내일 남편 오면 좀 더 잘해줄까 봐요 해주셨는데 진짜 이제 금요일이니까 올 때가 됐군요. 주말 부부한 지 1년이다. 신청해 주신 음악 그대로 띄워드릴게요. 브라운 아이즈의 벌써 1년. 자, 지금 시간 7시 35분 54초. 여러분 지금 허지웅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분들 애칭 공모하고 있었죠? 애칭.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긴 했는데 몇 가지만 읽어볼까요? 4088님 애칭 의견 냅니다. 웅디의 웅을 따서 영웅 호걸 어떤가요? 웅디는 퇴근 시간 영웅, 청취자는 호걸이요. 조금 긴데. 웅걸? 영걸? 옛날 게임 제목 생각나기도 하고. 제트랜드 허지웅 쇼를 듣는 무리라는 편의 뜻에서 허파는 좀 선생님 열의는 알겠습니다만 허파는 좀. 레인보우님은 우담바라 꽃을 따서 웅담바라 5164님 허지웅을 지지하는 세력 허세. 지지하는 무리면은 허무. 성이 안 좋네요. 제가 성을 바꿀게요. 이덕화님 이거 애칭으로 어떨까요? 허지웅 쇼를 듣는 애기들 줄여서 웅애. 웅애예요? 뭔가 이렇게 좋은 게 탁 떠오를 것 같으면서도 애매한데 뭐 또 이것도 금방 정해야 되는 거 아니니까.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1035나 무료인 고릴라 또는 저희 허지웅쇼 인별그램 애칭 관련 게시물로 우리 예쁜 이름들 많이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어감만 나쁘지 않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당첨된 분들에게 당연히 선물 보내드립니다. 자, 서경인 님이요. 이제 우리 좀 퇴근하기로 해요 라고 하면서 미도와 파라솔의 이젠 잊기로 해요 청해 주셨거든요. 듣고 오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청과 공영방송 SBS는 코로나19 시대 비접촉 인사법 한국 수어로 인사하자 캠페인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 인사말 안녕하세요와 감사합니다를 캠페인 수어로 선정해 일선 학교 현장은 물론 다양한 일상생활 장소에서 신체 접촉이 없는 안전한 수어로 서로 인사하자라는 내용인데요. SBS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누구나 수어로 인사할 수 있는 나라, 이 캠페인은 서울시 교육청과 함께합니다. 왠지 캠페인은 좀 더 맑은 목소리로 해야 될 것 같아서 맑게 해봤습니다. 0807님 어머나 퇴근길에 매일 듣던 목소리가 아니라 누구실까 했는데 허지웅 씨라니. 제가 사람 목소리 진짜 잘 맞추는데 허지웅 씨 목소리 듣고 몰랐어요. 아유 반갑습니다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퇴근길 늘 저희 허지웅 쇼 채널과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041님 평일에 매일 생방해 주니까 너무 좋네요. 역시 라디오는 생방으로 DJ랑 소통하는 맛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생방 많이 해주세요 해주셨는데요. 예, 저는 지금까지 생방 늘 했습니다. 한 번도 안 빼놓고.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 10년 차까지는 계속 하려고요. 10년 차 넘으면 뭐 또 매년 생방으로 해야겠어요. 대충 집에서 그냥 하면 되지 뭐 아닌가. 죄송합니다. 저는 생방이 좋은 것 같아요. 특별한 일 없으면 계속 생방으로 하겠습니다. 2915님 웅디 저는 가게를 운영하는데요. 오늘도 반말하는 손님 때문에 종일 피곤한 하루였습니다. 손님이 왕이라는 말이 이런 상황을 만든 걸까요? 이런 일들이 생각보다 자주 있네요. 속상한 하루였지만 퇴근만큼은 기분 좋게 하고 싶네요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2915님 기분이 좀 나아질까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별로 바뀌지도 않습니다. 이런 말 들어도 자기 얘기하는지도 몰라요.
그게 제일 재밌는 것 같아. 자기 얘기하는 줄을 몰라. 자기가 오늘 그랬거든. 자기가 오늘 편의점에서 이거 얼마야? 하면서 이렇게 잔돈 던지고 이랬어요. 근데 똑같은 게 뉴스에서 나와. 그러면 아이고 저런 나쁜 놈들이 있나. 아이고 세상에. 이런다고요.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하는 일은 굉장히 최대한 축소를 해서 기억을 하고 내가 당한 일은 최대한 확대를 해서 기억을 하고 이런 경향이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별로 좋은 거 아닌데 아무쪼록 우리 2915님 마음 좀 나아지신 상태에서 퇴근해서 집에서 좀 푹 쉴 수 있으면 좋겠네요. 예, 응원합니다. 우리 2915님. 김윤희님, 이번 추석에는 친정 안 가요. 친정 엄마가 아니 그럼 청소도 음식도 신경 안 써도 되겠다면서 아이고 이게 웬 횡재냐 라고 좋아하시네요. 말씀만 그렇게 하시는 거겠지만 그래도 다행이에요. 우리 엄마가 좋아하는 곡 신청해 봅니다. 김윤희님이 청하신 이문세의 옛사랑 듣고 올게요. 자, 내일은요 코너지기 김간지씨 모시고 선곡 배틀쇼 난세의 가능으로 함께 하는데요. 자,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도 엔딩송 주인공이 있습니다. 이혜웅님, 퇴근길에 웅디 방송 들으면서 하루 피로 풀 수 있어 너무 좋네요. 있잖아요, 너무 행복한 퇴근길이 되어줘서 고마워요. 폴킴의 있잖아 신청해요 해주셨거든요. 자, 이혜웅님에겐 선물 보내드릴 거고요. 우리 신청해주신 대로 폴킴의 있잖아 들으면서 저는 내일 저녁 내일 저녁 6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지웅이었습니다.